한창 수영에 재미를 붙이려던 순간 호흡 때문에 좌절하신 적 있으신가요? 물만 먹고 숨도 못 쉬겠고 수영을 배우는 과정에서 많은 분들이 겪는 가장 큰 어려움이 바로 호흡입니다. 숨 쉬어야 하는데 또 물 먹을까봐 걱정돼서 망설이셨던 분들, 또 수영을 처음 배우기 시작했을 때 숨이 차서 중간에 자주 서게 됐던 분들 있으시죠? 25m도 가기 전에 벽을 잡고 숨을 고르고 계신다면 아직 호흡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마치 달리기를 하면서 숨을 참고 있는 것과 같아요. 수영을 하면서 호흡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우리의 목과 어깨가 뻐근해지기도 합니다. 숨을 쉬기 위해서 고개를 들어 올리다 보면 또 자연스럽게 목과 어깨에 힘이 들어가기도 하죠. 하지만 희망적인 소식은 이런 문제들은 모두 올바르게 호흡법만 잘 익힌다면 해결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올바른 호흡은 근육에 지속적으로 산소를 공급해 주어서 같은 거리를 수영해도 훨씬 덜 지치게 됩니다. 처음에 25m도 힘들었던 분들이 100m도 거뜬히 수영을 할 수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자유형, 배영, 평영, 접영의 모든 영법별로 호흡의 핵심 비법 그리고 주의사항을 영법별로 나눠서 짚어드리려고 합니다. 영법별로 자세한 호흡법이 궁금하신 분들은 이전 영상을 추가로 봐주시면 좋습니다. 여러분들도 곧 물속에서 자유롭게 숨 쉬면서 물 만난 강아지처럼 재밌게 수영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럼 시작해볼까요? 첫 번째로 자유형 호흡법은 팔이 당겨지는 순간부터 호흡을 준비하는 것이 바로 핵심입니다. 자유형의 측면 호흡은 왜 이렇게 물을 자주 마시게 될까요? 숨 쉬려고 고개를 돌렸다가 물 마시고 또 당황해서 또 물 마시고 수영을 배우시는 분들의 가장 큰 고민이었습니다. 특히 자유형의 측면 호흡은 물과 직접 마주해야 하기 때문에 더 어렵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유형의 옆으로 돌려서 하는 이 측면 호흡은 언제 머리를 돌려서 호흡을 해야 하는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팔과 다리는 계속 움직이고 또 그 와중에 숨은 편하게 쉬어야 하기 때문이죠. 팔이 당겨지는 순간부터 호흡을 준비해야 한다고요? 네, 왜냐하면 고개를 급하게 돌릴 필요가 없어서 몸의 균형이 깨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팔 동작과 그리고 호흡이 부드럽게 연결되어서 추진력을 유지할 수 있기도 하고요. 방법을 한번 알아볼게요. 첫 번째로 캐치 단계에서는 팔이 물을 잡는 순간을 기억을 해야 합니다. 팔이 물속에 앞으로 뻗어서 우리의 스트림 라인을 유지하는 단계, 그리고 호흡을 내뱉으면서 몸의 긴장을 풀어내야 합니다. 내 숨을 참지 말고 물속에서 코로 꾸준히 내쉬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숨을 멈추고 있으면 우리 몸에 이산화탄소가 쌓여서 호흡이 더 급해질 수 있으니 주의해주세요. 또 팔을 뻗을 때 몸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는 것도 호흡에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로 팔이 당겨지는 순간에 호흡을 준비해야 하는데요. 팔이 가슴 아래로 당겨질 때 몸이 자연스럽게 우리가 롤링이 되기 시작하죠. 이 순간부터 고개를 돌릴 준비를 해야 합니다. 팔이 몸쪽으로 당겨질 때 반대쪽 팔이 앞으로 뻗으면서 호흡을 준비하는 것이죠. 이때 고개를 너무 빨리 돌리면 균형이 바로 무너지니 주의해주세요. 팔이 물 밖으로 나오면서 이제 호흡을 해야겠죠. 고개는 팔이 물 밖으로 나오기 시작할 때 이미 돌려진 상태여야 합니다. 이러면서 짧고 빠르게 숨을 들이마십니다. 이러면서 우리의 몸의 균형감을 유지할 수 있고 한쪽 눈이 이때는 물속에 남아있는 상태여야 합니다. 팔이 물 밖으로 나온 후에야 고개를 돌리면 너무 늦습니다. 그래서 미리 준비하고 고개를 또 너무 많이 돌리면 몸이 흔들리겠죠. 마지막 단계로 얼굴을 다시 물속으로 넣으면서 붓기를 합니다. 팔이 다시 앞으로 나아가면서 스트림 라인을 만들어주는데요. 고개를 빠르게 물속으로 넣고 물속에서 다시 내쉽니다. 팔이 완전히 뻗어질 때까지 얼굴이 물속에 있어줘야 합니다. 이렇게 호흡 타이밍을 제대로 한다면 자유형이 좀 더 편해질 수 있습니다. 팔이 물속에서 당겨지는 순간부터 호흡을 준비한다 라는 것을 잊지 않아주세요. 배영 호흡법은 자연스러운 호흡을 위해서 팔과의 리듬을 맞춰주는 것입니다. 배영은 물 밖에서 호흡할 수 있는 유일한 영법이지만 역시 호흡 리듬을 유지하지 않으면 수영이 힘들어지고 또 속도가 느려지게 됩니다. 배영을 할 때 언제 숨을 쉬어야 할까?
팔 동작과 호흡 타이밍 어떻게 맞출까? 이런 고민 해보신 분들은 계속 집중해주세요. 먼저 팔을 뻗은 상태에서 숨을 내쉽니다. 팔이 앞쪽 수면 위쪽으로 뻗어있는 동안에 코로 천천히 숨을 내쉰다고 생각해주면 쉽습니다. 배영에서 숨을 참지 않고 계속해서 일정한 호흡을 유지해야 하는데요. 몸의 긴장을 풀고 천천히 공기를 내뱉는 것이 중요합니다. 역시 숨을 참으면 호흡이 급해질 수 있으니 주의해주세요. 두 번째로 한쪽 팔이 물속으로 들어가면서 숨을 들이마십니다. 입으로 짧게 숨을 들이마시면 되는데요. 팔이 앞으로 나아가면서 몸이 회전할 때 호흡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한 번에 깊이 마시기보다는 짧고 빠르게 마시는 것을 한번 연습해보세요. 숨을 너무 깊이 마시려고 하면 타이밍이 늦어질 수 있으니 꼭 한번 리듬을 맞춰보세요. 세 번째로 반대쪽 팔이 올라오면서 몸을 회전해내서 숨을 내셔야 하는데요. 팔이 교차하면서 몸이 자연스럽게 회전하는 이런 타이밍을 한번 맞춰보면 쉽습니다. 팔이 교차할 때 호흡을 일정하게 유지해야 하는 것도 한번 주의해주세요. 배영이 팔과 함께 이렇게 호흡을 생각해야 하는 이유는 팔 리듬에 맞춰서 호흡하면 더 자연스럽게 숨을 내쉴 수 있기 때문이에요. 세 번째로 평형 호흡법을 볼게요. 역시 팔과 다리 타이밍에 한번 맞춰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첫 번째로 팔을 뻗은 상태에서 숨을 내쉬기 시작합니다. 이때 몸은 최대한 유선형을 유지를 해주면서 물의 저항을 최소화한 상태여야 합니다. 팔을 뻗을 때 머리가 물속에 남아 있어야 물의 저항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팔이 물을 당길 때 고개를 들어서 숨을 들이마시기 시작해야 하죠. 팔이 바깥으로 벌어지는 아웃스윕 동작에서 코로 숨을 내쉬면서 고개를 들 준비를 합니다. 또 팔이 몸쪽으로 모아지는 이런 인수입 단계에서는 입으로 짧고 빠르게 숨을 들이마셔줍니다. 팔을 완전히 당기기 전에 숨을 들이마시려고 하면 타이밍이 늦어지기 때문에 주의해주세요. 이어서 팔을 뻗으면서 머리를 빠르게 물속으로 넣습니다. 팔이 앞으로 뻗어지는 순간 고개를 숙인다고 생각을 하면 쉽습니다. 이때 숨을 다시 내쉬기 시작하고 팔을 완전히 뻗기 전에 머리를 물속으로 넣지 않으면 물속에서 저항이 크기 때문에 우리가 힘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리를 접고 발차기를 하면서 몸을 앞으로 전진시켜주면 됩니다. 발차기를 차는 순간 다시 숨을 내쉰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평형이 팔과 다리를 이렇게 호흡을 맞춰야 하는 이유는 팔이 물을 당길 때 숨을 쉬어야 자연스러운 우리가 리듬이 유지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평형에서 호흡 후에 팔이 뻗어질 때 머리를 빠르게 물속에 넣어야 하는 것을 꼭 주의해주세요. 또 타이밍이 맞지 않으면 몸이 점점 더 무겁고 가라앉을 수 있으니 다시 한번 체크해보세요. 저병을 한번 볼게요. 저병에서 호흡이 어려운 이유는 몸이 수면 위로 올라오는 순간이 좀 짧고 또 빠르게 우리의 몸을 리듬을 맞춰야 하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너무 늦게 이렇게 호흡을 하면 물을 마시거나 또 가빠질 수 있어요. 또 고개를 많이 들면 그만큼 다리가 가라앉겠죠. 그렇다면 왜 몸이 물 위에 올라올 때 짧게 호흡을 해야 할까요? 물 밖에 나오는 시간이 짧기 때문에 그래서 호흡이 빠르게 되어야 합니다. 또 호흡이 늦어지면 머리가 너무 오래 떠있기 때문에 앞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팔이 앞으로 나아가는 순간에 다시 물속으로 들어가야 이렇게 빠르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자세를 알아볼게요. 캐치와 풀 단계, 바로 팔이 물속에서 당겨지는 순간에 호흡을 준비한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요. 팔이 물속에서 물을 잡는 순간부터 호흡을 준비해야 합니다. 팔이 가슴 아래를 지날 때 몸이 수면 위로 올라올 준비를 해야 한다는 것인데요. 이때 숨을 미리 내뱉으면서 긴장을 풀어주게 됩니다. 그리고 몸이 물 위로 올라오면서 짧게 숨을 들이마십니다. 팔이 몸을 지나가면서 몸이 자연스럽게 수면 위로 올라오게 되죠. 이때 빠르게 숨을 들이마시게 되는데요. 깊게 마시지 않도록 좀 주의를 해주세요. 고개를 너무 오랫동안 들지 않고 턱을 살짝 들어서 숨을 내셔줍니다. 머리를 너무 위로 들면 하체가 가라앉을 수 있다고 했으니 꼭 주의해주시고, 숨을 너무 길게 들이마시면 팔을 뻗는 다음 타이밍에 늦어지게 되니 꼭 이것도 주의해주세요. 오늘
본 영상을 간단히 요약해볼게요. 자유형 호흡법은 팔이 당겨지는 순간부터 호흡을 준비하는 것이었죠. 팔이 몸쪽으로 당겨질 때 반대쪽 팔이 앞으로 뻗으면서 호흡을 준비합니다. 이어서 팔이 물 밖으로 나오기 시작할 때 이미 고개는 돌려진 상태여야 하는 것을 꼭 주의해주세요. 태영은 팔과의 리듬을 맞추는 것을 한번 봤었는데요. 팔이 앞쪽 수면 위쪽으로 뻗어 있는 동안에 코로 천천히 숨을 내쉽니다. 한쪽 팔이 물속으로 들어가는 순간에 입으로 짧게 숨을 들이마시고 한 번에 깊이 마시지 말고 짧게 마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세 번째로 평형 호흡은 역시 팔과 다리의 타이밍을 맞춰서 알아봤는데요. 팔이 바깥으로 벌어지는 아웃스윕 이 동작에서는 코로 숨을 내쉬면서 고개 들 준비를 하고 몸쪽으로 모아지는 인수윕 단계에서 빠르게 숨을 들이마십니다. 저병에서는 몸이 물 위로 올라올 때 짧게 호흡을 하라고 했습니다. 팔이 몸을 지나면서 몸이 자연스럽게 수면 위로 올라오고 이때 숨을 들이마십니다. 너무 깊이 마시지 않는 것을 주의하라고 했습니다. 수영에서 호흡이 이렇게 잘 된다면 올라올 만큼 모든 동작들이 편해집니다. 자세도 안정적으로 되고 또 안정된 자세는 다시 호흡이 편하도록 도와줍니다. 선순환이 시작되는 거죠. 마치 물 위를 미끄러지듯 수영할 수 있으니 오늘 호흡 영상 꼭 잊지 않고 수영하면서 체크해보세요. 여러분들은 지금 수영을 왜 하고 계신가요? 저는 수영을 통해서 제 실력이 점점 늘고 안 되던 이런 평형을 완성시켜가는 성장의 기쁨을 정말 좋아하는데요. 이런 과정과 결과의 기쁨은 사실 수영을 꾸준히 한다라는 전제가 필요하죠. 그러나 사람은 누구나 어느 날은 피곤해서 더 자고 싶고 오늘은 수영을 하러 가기 싫어지기도 합니다. 제 권유로 수영을 시작한 제 친구는 꾸준히 수영하는 것을 못해서 계속 그만뒀다 다시 시작했다를 반복했어요. 몇 년 동안 기초반만 3번 다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는 자유형은 꽤 잘하는데 다른 유형은 아직 잘 못합니다. 물론 의지력의 개인차 문제도 있겠지만 사실은 인간은 환경에 많은 영향을 받는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제가 수영장 갈 때 자주 챙겨서 같이 갔더라면요. 또 그 친구에게 오늘 수영을 하러 가야 하는 강한 동기가 있었다면요. 제 친구는 아마 자유형 말고도 다른 영법도 잘했을 거라 생각합니다. 제 친구 같은 케이스는 어디서나 흔하게 있죠. 그만큼 포기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이런 힘듦을 이겨내고 매일 성장의 기쁨을 만들어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꾸준한 수영으로 안 되던 발차기가 잘 되고 또 못하던 이런 평형을 잘하게 시작하게 된 분들인데요. 제 친구와 이 분들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저는 환경 설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애프터 스윙에서는 이렇게 수영을 꾸준히 하시면서 성장의 기쁨을 같이 만끽하기 위해 오늘의 수영 챌린지 그룹을 지원합니다. 서로 오늘의 운동 기록을 공유하고 또 응원하면서 동기부여를 같이 할 수 있어요. 개인 미션과 달성하면 애프터 스윙의 사은품까지 응원하는 마음을 담아 무료로 전달드리고 있습니다. 어느 날 혼자 수영하기 힘들다고 생각했던 분들에게 좋은 환경 설정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영상 아래 더보기에 있는 링크를 통해서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만약 수영을 꾸준히 하고 싶지만 그렇지 못한다면 장치가 필요합니다. 멀리 가려면 같이 가라. 여러분의 성장을 응원합니다. 애프터 스윙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